TV조선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어떻게 입수했고 왜 공개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또 오늘 공개한 김기춘 전 실장의 발언과 지시사항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진동 부장 그리고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부장 먼저 이 비망록에 담긴 김 전 실장은 당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앞서 보도했지만 왕 실장이라는 호칭 그대로였습니다. 네. 비망록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비서관 회의 때 지시사항들이 빼고 가게 들어 있었는데요. 네네. 한자 장으로 된 부분이 바로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이고 그리고 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럼 비서실장, 대통령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당부사항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비망록을 보면 김 전 실장의 지시는 마치 선생님의 훈시 이걸 받아 적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비망록만으로도 당시 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비망록에는 수석들의 역할을 하나하나 지적해줬다.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수석들의 업무 자세부터 네. 이래야 할 부분을 짚고 하나하나 지시를 했는데요. VIP, 즉 대통령이죠. 네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더 긴장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네. 아랫사람의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박근혜 정부의 내심 적대적인 인물은 그 인사조치하라는 주문도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그 속마음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섬뜩한 느낌도 굉장히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적은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문체부나 교육부의 국가장급 공무원들이 갑자기 자천되는 일도 있었는데 네네.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이걸 기록한 김영한 전 수석이 누군지는 우리 한우리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영한 전 수석은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사장까지 지낸 다음에 2014년 6월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에 발탁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 11월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면서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대쪽같이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정수석 부임 첫날에는 모든 것을 바쳐서 박 대통령에게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명 파동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자 김 전 실장은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정부 기밀을 말하는 건 나쁜 선례를 남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수석 아래에 있던 민정비서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당시 김기춘 실장이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서 이 수석을 배제한 채 비서관과 논의를 했다는 말이 돌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수석이 사퇴한 뒤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바로 수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비서관 사이에 뭐 직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 민정 쪽입니다. 근데 민정수석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있는 여러 수석 가운데 민정, 그러니까 여론이나 민심을 읽는 부분, 네. 그리고 공직기강, 법무,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까지 하고 또 검찰 수사 사항을 모두 보고받기 때문에 수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보입니다. 네. 공직자 임명 때 법적인 문제나 재산 같은 관리 부분도 민정수석이 보고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인사권까지 쥐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 전 수석이 뭐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비망록을 보면은 김 전 실장은 민정수석에게 이런 민정수석에 관한 이상의 것을 요구한 듯한 느낌입니다. 네. 앞서 보도드린 대로 5.16에 대한 역사관을 주입한다거나 또 문화계와 법조계를 통제하는 부분까지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진동 부장, 네. 입수 경위 좀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쭉 보도해 왔는데요. 네. 취재팀은 김 전 수석을 만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근데 김 전 수석이 재임 당시가 정윤회 게이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네. 있었기 때문인데요.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 제일 잘 아는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 8월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몇 차례 김 전 수석의 어머니를 접촉하게 되는데요. 네. 김 전 수석 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그 죽음을 상당히 애통해하시고 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김 전 실장이 김 전 실장을 대신해서 전 자리를 못 나갔는데 김 수석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병에 걸렸다 이런 그런 뜻이죠? 셈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그 행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묻고 물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진동 부장, 한우리 네. 기자, 앞으로도 진실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